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일 텐데, 이 경험이 최고의 콘텐츠가 되고 또 게다가 돈까지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야 없겠죠. 오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그래서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경험의 가격 이야기, 경험 재테크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책 그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이 책 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자주 봅니다. KBS 1라디오 시사본부의 진행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12시 시사본부에서 제가 2번 거기서 네. 뵀는데 아니, 오셔서 아주 핫한 시사 이슈를 막 풀어주셨거든요. 네. 제가 핫한 거 아니면 또 안 터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이슈들. 여기 경제쇼에서까지 우리 최영일 평론가 뵐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사평론가 아니고 네. 작가인 양 이 자리에 왔는데 시사본부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서 네. 분위기 다릅니다. 저희는 시그널이 우당탕탕탕 하거든요. 네. 시사니까 뭐 오늘의 대선 뉴스 이런 건데 클래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성우님의 목소리도 이렇게 품격이 있고 네. 야, 고품격 방송 네. 감동입니다. 네. 자, 포장 성공입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이분 나오셨습니다. 고품격하고 약간 거리 있는 아이고. 모든 경험이 궁금한 네. 꽃사슴 오윤혜 씨도 나오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 여자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돈이 된다. 네. 뭐 겪은 게 좋은 것도 좋은 경험도 있고 그 마음 아픈 경험도 있을 텐데 이게 다 돈이 네. 된다 이게죠. 그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예, 마음 아픈 경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띠지에 예. 출판사가 이제 홍보용으로 예. 써놓은 3개의 문구가 있어요. 예. 12가지 직업, 20개의 명함, 예. 연평균 2,400회 방송. 그 연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이 올해 말고 예. 지난해까지 연평균 한 2,000회 이상. 하루에 몇 개씩을 하는 우와. 하루에 한 평균으로는 7, 8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47개 정도 방송을 평균 해요. 예. 네, 지난해 여름 이후에는 훅 줄였어요. 예. 시사본부 진행도 맡았고 예. 타사 라디오는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였는데 그 전까지 제가 진행 안 맡고 패널로만 방송을 할 때는 혼자 계산을 해보다가 이거는 국내에서 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 돼버렸다. 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약간 좀 미친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6시에 나가서 집을 5시에 일어나서 네. 6시 반에 새벽 첫 방송을 하고 마감 뉴스를 찍고 들어오면 하루에 풀로 제가 해보니까 13개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가능한 스케줄이었던 근데 거예요? 이게 시사평론가니까 주로 보도나 시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가는데 이건 녹화가 없으니까 다 네. 생방이에요. 예. 그러면은 생방은 결국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시간 늦어서 펑크 나면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프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하 18도에 네. 지난해 겨울 얘기인데 예. 오토바이를 이제 시동을 걸고 나와서 오. 이렇게까지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네. 달려서 우와. 방송국으로 가던 기억이 나네요. 대단하시다. 제가 아는 가장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 박지훈 변호사님이거든요. 네네. 그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만큼. 박지훈 변호사와 하루에 한 3번쯤 마주치죠. 그래요? 둘 다 네. 많이 하니까. 네. 제가 나오면 그분이 들어가고 아. 그분 나오면 제가 또 다음 패널로 들어가고. 박지훈 변호사 많이 하고요. 예. 뭐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분들 정말 다작하시는 분들인데 예.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면 그분들은 오토바이 안 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한다. 네. 오토바이 타시는 건 압도적입니다. 빨리 방송국에 빨리 가려고 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예. 예를 들면 상암동의 M본부에서 여의도의 K본부, 예. 목동의 S본부로 움직이면 낮에 한가할 때 사륜차로 한 15분, 20분이에요. 예. 근데 트래픽이 딱 잼이 걸리면 그렇죠. 30분 걸리거든요. 예. 근데 거길 전 15분에 주파해야 되니까 네. 이륜차는 어쨌든 이제 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대박이다. 항상 조심하시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이 이륜차, 사륜차 네. 부딪히면요. 네. 이륜차는 큰 부상, 그럼. 예. 2번 부상을 당했어요. 예. 아, 그래서 이 20, 30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젊을 땐 저는 위험한 거 싫어해서 예. 저런 위험한 오토바이를 왜 타나 그랬는데 이 생계형으로
나이 50이 돼서 그 면허증도 다시 따야 되잖아요. 예, 소형 면허 새로 땄고 와. 또 이제 중형 오토바이인데 예. 제가 뭐 H사에 좀 비싼 오토바이를 타니까 네. 남들은 이 아재들의 로망이다. 예. 그럴 야, 수 너 있죠. 멋있게 산다 그러는데 속으로 저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가요. 네. 뭐 속초 가고 청평 가고 이런 거 안 하고 시내에서만 돌아요. 생계형이다. 어.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뉴스 퀵 서비스예요. 아, 진짜 퀵서비스 오토바이로 그 뉴스를 예. 전해준다. 대단하시다. 어느 방송 작가님이 전화하셔도 예. 늦지 않고 15분 내로 달려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쨌든 시사평론가가 지금 직업인데 아까 12개 직업 뭐 DJ 맞아요. 12개 직업 12개 올해- 직업.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제가 이제 66년 말띠니까 아, 제가 이 책을 올 1월에 출간을 했고 예. 지난해 가을에 썼는데요. 예. 왜 쓴 이유는 이 2022년 올해가 제가 사회에 나온 지 만 30년이더라고요. 30년. 9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예. 네. 사회 이제 그땐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예. 이 제조업체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 테크놀로지 시대고 이공계 취업 잘 되고 이게 산업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나는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오. 이걸 스스로 느끼고 네. 사람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대학원을 사회학과를 갔어요. 예. 사회학과 갈까 심리학과 갈까. 예. 심리학은 사람의 내면을 좀 들이파는 거고 예. 네. 사회학은 사람 간의 관계를 관계.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건데 관계가 더 관심이 있어서 오. 사회학을 하고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오, 진짜요? 내가 왜 이공계를 갔지? 이게 내 길인데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2, 3년 늦게 대학원을 가니까 예. 동기들이 보면 형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 이공계에서 전과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 별명을 이제 전과자라고. 아. 네네. 전과한 사람이다. 그 별명이 전과자가 되고 네, 웃긴다, 웃어드립니다. 웃겨. 네. 웃긴다, 웃겨. 네. 너무 재밌게 공부를 잘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연구원 예. 정치를 보니까 이거 위험한데 예. 그래서 저 밑바닥에 이 구제 이 힘든 분들을 구제하는 NGO, 우와. NGO에서 이제 연구원 간사, 음. 그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 불우한 사람들 돕고 싶다. 이런 또 이제 뭐 야망이 생기면서 네. 벤처기업 창업해서 CEO, 우와. 30대 음. CEO였어요. 그때도 한 8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아요. 예. IMF를 딱 맞아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네. 그걸 또 버텨내니까 예. 갑자기 벤처 열풍이 불어서 예. 투자가 막 들어오고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당시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 안철수 형이었거든요. 네. 이 네. 바이러스 연구소 만든 예. 철수 형 잡겠다. 아. 우리도 상장 간다. 예. 그러다가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와장창창 아. 부도, 아. 폐업하고 신용불량자. 아. 어머. 이 신용불량자는 뭐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예. 네. 그때 제가 야 이거 포장마차를 차려야 되나? 영화에서 보면 공장에 네. 취업을 해야 되나? 근데 10억의 부채를 평생 못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머리를 식히자. 예.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출판사 직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입시학원 강사, 우와. 또 이제 입시 교재, 외국 교재들을 번역하는 편역자. 우와. 그러다가 돈이 안 돼서 기업체 강사를 뛰어요. 예. 기업체 연수원들이 있잖아요. 예. 네. 신입사원 연수, 뭐 승진 간부들 연수, 보수교육 연수에서 제가 그때 주로 강의한 게 실패학이에요. 실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는데 네. 실패 이야기가 훨씬 교훈이 많죠. 음. 이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당신은 이런 길을 가지 마세요.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아, 위기 관리. 네. 그런 강사로 이제 좀 각광을 받다가 신불의 터널을 CEO 8년 하고 망해서 신불 통과하는데 8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신용 제로 예. 간신히 이제 수면에 깔딱깔딱 올라와서 예. 이제 이 벤처 회사들, 중견 회사들의 임원으로 후배들이 이제 예. 또 산업군을 음. 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임원으로 뭐 본부장, 그룹장, 이사 뭐 이런 역할 하다가 종합편성 채널들이 확 생기면서 네. 평론 시장이 갑자기 열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훅 들어와서 평론 만 10년. 그러니까 이 책은 30년 경험 중에 이전에 5만 가지 경험 20년과 그 이후에 평론가 생활 10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네. 자기 성찰을 하고 좀 추적해 본 책입니다. 아, 근데 IT 업체 벤처 하다가 갑자기 평론가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잠깐 훅 지나갔지만 예. 국회 연구재단의 아. 연구원. 예. 네. 이때 90년대 중반인데 이 국회에서 정책 연구들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연구원들이 주로 뭘로 가냐 하면
박사를 따고 교수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하고 친분이 생겨서 보좌관으로 많이 가요. 예. 그 정치를 한 2년 정도 여의도 국회에서 지켜봤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원장님이 저는 전과자니까 예. 이공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저 인문 사회 쪽을 했으니까 여기서 순- 전과자라고 하니까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은 네. 진짜 전과자인 줄 알아. 네. 과를 이제 네, 옮겨가 이과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다. 네. 네, 그 전과자예요. 네. 그래서 이 눈썰미 있는 원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주로 맡겼는데 예. 그게 제가 창업한 동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 종이로 돼 있던 문서들을 음. 다 디지털로 바꿔서 예. 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 예. 그때는 그런 일이 붐이었거든요. 예. 전자정부 구축 사업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나중에 창업 동기가 되는데 여의도 국회에서 2년 보니까 정가에서 5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가면 청와대? 아니 국회? 정치계. 정치계. 우리가 정치의 중심은 여의도죠. 여의도. 예, 국회에서 음. 그 당시에도 뭐 지금 정시 못지않게 예. 여러 가지의 이제 참 복잡다단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 네.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최근에 영화로 만든 게 킹메이커 같은 예. 거잖아요. 60년대부터 쭉 과거 정치를.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이거 여기서 30대 시절을 보내면 예. 내가 좀 쓰레기가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표 내고 네. 이 연봉도 좋은데 네. 굉장히 위치도 좋고 사표 내고 찾아간 데가 최일도 목사님. 목사님이요? 요즘 유명해지셨는데 네. 청량리에서 이 바퍼 공동체라고 거기 이제 노숙자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네. 거기 예전에 율락가가 있었잖아요. 예. 그 여성들도 탈출시키고 예. 비행 청소년 잡아다가 공부시키고 독거노인들 식사 제공하고 이런 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유명해지셨는데 예. 그때는 이제 초창기였어요. 예. 거기에 가서 그 우리 도시 사회에서 가장 불우한 분들하고 생활하면서 네. 그분이 월급을 이제 주시는데 아. 연구원 간사로 채용을 했으니까 예. 한 달에 100만 원 주시는데 그 후원금에서 주시는 인건비예요. 네. 네. 근데 그 시절에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NGO가 막 생겼는데 예. 그 간사분들이 60만 원 받을 때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는데 받으셨네. 이전 직장보다는 박봉이지만 많이 받았는데 사지 멀쩡한 청년이 후원금에서 인건비를 받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한 6, 7개월 하다가 목사님 제가 여기서 급여 받고 일할 때가 아니고 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네. 오히려 기부하는 역할을 할게요. 우와. 그러고 이제 후배들과 벤처회사를 창업하게 됐던 거죠. 와, 이렇게 똑똑하신데 의식까지 있으신 분은 저는 처음. 그때는 뵈거든요. 의식이 있었네요. 자, 그건 네. 그렇고 자, 이 프로그램이 인간극장이 아니고 아, 경제쇼니까 너무 확 아니, 빠져들어요. 음악을 빠바바바바 를 깔아주셔야죠. 왜냐면 네. 경험이 돈이다라는 말이 되게 막연했는데 왜냐면 네. 그런 여행이나 이런 책들 위주로 많았지 이렇게 네네. 살아있는 경험이 이제 네. 우리 돈으로 연결되는 네. 이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내 경험도 만만치 안 않은데. 궁금하고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예. 다 자기 경험이 또 나오는데 네. 아마 우리 저 홍 진행자님 경험을 들으면 네. 제 책보다 더 두꺼워질 거예요. 매우 지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렇지 자, 않아요. 다시 이제 네. 인간극장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 모두 돈이 네, 된다. 네. 경험을 컨설팅하라 하셨어요. 예. 경험을 컨설팅한다는 게 뭔지 네.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뭔지. 지금 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장황하게 제가 살아온 일부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컨텐츠로 엮은 게 저희 책이에요. 경험의 힘. 네. 근데 경험의 힘 안에는 두 가지의 음. 이 내용이 섞여 있는데 네. 하나는 제 경험을 주저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럼 최영일 평론가의 자서전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예. 이 책을. 예. 근데 그걸 그냥 연대 기순으로 제가 뭐 어릴 땐 이렇게 자랐고 청년기엔 이랬고 중장년기엔 이랬고 지금은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썰었어요 그걸. 그래서 경험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예. 네. 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는 양념이고 하나의 그냥 인용 소재예요. 예. 예,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토막토막 끊어서 하고 있고 이 책을 쓴 동기는 젊은이들에게 좀 자극을 주고 싶었던 건데 예.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제일 첨단에 있잖아요. 예. 지금은 생각해 보면 책을 펴면 뭐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요. 예. 신문, 책, 잡지, 인터넷. 그리고 또 검색을 하면 저희 학창 시절엔 상상을 못했던 검색하면 물어보면 다 답을 다 내주는 나오죠. 시대예요. 예.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 젊을 때보다 지금 젊은이가 훨씬 불행하다. 훨씬 힘들다. 어떤 예. 면에서 그런 슬프다. 거?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막막하고 아,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성인데 네. 변화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지? 저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뭐 그 시절을 전 겪으면서. 아닌데. 네. 아, 여긴 네. 아니시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서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더 불행하지? 우리 젊을 때보다? 우리는 그때 가난도 겪었고 지금은 그런 정도의 가난은 없고. 근데 그게 음. 저희도 그러니까 두 분도 20대 때는 되게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 이게 그랬죠, 지나와서 지금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내가 떠올렸을 때는 이미 내가 안정적이니까 그게 더 상쇄돼서 맞아요. 덜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20대 있을 때는 네네. 내가 50대 어떻게 다 두 분처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되게 상대적인 게 아닌가. 아, 중요한 얘기세요. 제가 대학 때 이제 시의 이해라는 과목에 들어갔더니 예. 시인인 교수님이 예. 야, 젊은이를 뭐 청운이라고 부르는데 젊은 시절을 푸르게 표현하는데 아니야. 젊은 시절의 색깔은 회색이야. 왜냐면 항상 앞이 막막하거든. 예. 그쵸. 그래서 일리 있다. 음. 그때 뭐 무진기행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파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세대는 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둡죠. 이해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 청년 때보단 시대가 훨씬 앞섰잖아요. 예. 풍요로워졌잖아요. 예.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이 아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많은데 네. 우리 때보다 더 암울한 것 같다. 왜 그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제가 대학생 때보다 대학생은요 너무 생활이 빡빡해요. 성적 따야 되는 거. 저희 때는 아 이게 학고 맞지 뭐. 맞아요. 아이고 F 맞으면 쌍권총 찼어. 그럼 네. 재수강 하지 뭐. 예. 그리고 그땐 CD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뭐 사회 참여를 하고 시대를 보고 그게 뭐 훨씬 이런 많았죠. 막걸리 먹으면서 이제 저 세태를 논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같아요. 학점 관리해야지. 심지어는 강의실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 좌석이.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 저 출결도 옛날에는 대출은 거짓말이니까 문제가 있죠. 예. 최영일, 네. 홍사운, 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돼요. 디지털로 다 찍고 아. 학생증 찍고 전자로 출결을 하고 자기 위치에 앉아서 교수가 딱 보면 저기 저 아무개 자리 비었네 맞아. 이런단 블루투스로 말이에요. 다 출석 체크하고. 심지어 요즘 비대면 강의하면 전자 체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받는 수위가 저희 때보다 높아져서 그렇네요. 이게 좋아진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달고 음.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신입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입. 모든 회사가 경력만 뽑아. 맞아. 신입이 어딘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경력이 되는데 예. 제가 92년에 졸업하고 신입으로 어떤 회사인가 들어갔다가 6개월 일하다가 아, 이 회사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옮겨도 보고 예. 이러면서 경력이 쌓이는 건데 경력이 영어로 뭐냐면 experience드예요. 예. 경험.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경력자, 그 일을 경험해 본 자. 근데 경력자라고 하면 우리가 스펙, 이력서에 뭐 쓸까? 근데 경험했어? 경험 있어? 그러면 이력서에 못 써도 또 돈 벌어본 경험 있어? 그럼 이력서에 쓸 건 없는데 저 알바 해봤습니다. 뭐 맥주집에서 호프 서빙도 해봤고요. 네. 제가 뭐 신문 배달도 해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은 내용을 집중하는 건데 경력은 이 형식, 이 스펙으로 뭘 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을 좀 버리고 경험의 내용에 집중해 보자. 예.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예. 이 이력서에는 내가 참 이게 쓰기에는 민망한 내용들을 뜻하지만 이야기로 풀어보면 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당신의 이력서가 텅 빈 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관점의 이력서를 써볼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카피가 뭐냐면 당신에게 제안하는 저의 사업 제안서다. 당신의 삶의 경험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그럼 다른 관점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든 중장년 중에도 제가 대기업에서 20년 봉직을 하고 이제 뭐 좀 명퇴를 했는데 네. 뭘 해볼까요? 하면 이분도 그 부분에서는 무경험, 무경력인 거죠. 근데 그런 분에게 저는 12가지 직업, 20개의 명함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다를 게 없습디다. 예. 한번 같이 해보시고 뭔가 하기 전에 당신이 저는 20년간 한 직장에 있었는데요로 한 줄로 끝내버렸는데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기록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지거든요. 네. 그런 제안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까 경험이 궁금한 여자 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취조를 시작하면 네.
제 이 경험들이 오 선생님도 책 한 권이 나오겠죠. 전 책 10권 정도 나. 이 장편 대하 소설. 근데 기업들도 웃긴 게 신입사원 채용해놓고 경력자 우대해요. 네. 그럼 봉급은 낮을 거야. 근데 네. 경력이 많은 사람이 와. 이런 네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기업은 어쨌든 당연히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력자 이제, 우대라고 하니까 네네. 돈은 조금 줄 거면서 네.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나 저나 그런 고민이 내가 어떤 부분에 주로 숙련이 돼 있지? 이게 숙련이 이건 좀 노동사회학 이야기인데 네. 노동이 손발노동 요즘 손발노동 뭐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손발노동으로만 이 사람의 지식노동을 분리하다 보니까 장인이 안 만들어지는 사회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노동의 경우에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예. A라는 사람이 생산성이 떨어졌어? 그럼 B로 교체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조직의 부속품 같다. 예.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많이 느끼잖아요. 네. 대체 가능한 예비군들이 많은 거예요. 난 언제든 대체돼도 아쉬워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를 뭐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이 조직 정치라는 게 생겨요. 내가 라인을 타야 되겠구나. 예. 어떤 분의 이 신복이 돼야 되겠구나. 이사님의 눈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생에 나오는 드라마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자기 분야의 장인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목공소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과 내가 샵을 가지고 있는 목수인 것과 하는 일은 비슷한데 예. 주도성의 문제가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경력으로 자꾸 생각하면 직장인 나에게 좌합의 기회를 줘야 내가 뭔가 한 줄 더 넣을 수 있는 걸 적을 수 있는데 경험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직장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도 내가 시도해보는 주도적인 모든 게 나에게는 그게 취미 활동일지라도 예. 취미 활동인데 내가 한 직장에 20년에 다녔는데 제 동창회라면서 친구에게 아주 그냥 말수도 적고 얌전한 친구예요. 예. 이 친구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건축회사 한 군데를 그냥 쭉 다니던 친구인데 네. 그런데 이 친구의 유일한 좀 특이점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50대 중반인데 못한 거 아니고 안 한 거 맞죠? 돌싱은 많은데 네. 예. 이분은 아예 안 했어. 안 예. 했어요. 네. 네. 그 비혼도 아니야. 예. 네. 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니? 그랬더니 휴대폰을 딱 꺼내서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예. 이 재미없어 보이는 친구가 다 바다 사진인데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시간이 나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들하고 놀고 자유로운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럼 넌 물고기가 친구구나. 그랬더니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이 친구가 탱고에 빠져 있어요. 수준 높은 댄서야. 오. 근데 너무 멋진 여성들하고 춤을 추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제일 멋있게 산다야 하고 엄지척을 했는데 이렇게 의외의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행도 그냥 이제 이 서울 바닥에서는 그날이 그날처럼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네. 1년에 한두 번 사라져요. 예. 그러고 오면은 뭐 오지 여행을 하는 분도 있고 뭐 멋진 대도시 관광지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나 이력서라고 하는 이 폼 네. 형식에서 벗어나면 이 다양한 정형화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또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라도 하고 있다. 근데 이력서에서 해주지 않는 경험을 우리가 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경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은 그 경험을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이걸 누가 사겠어? 이걸 누가 사겠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을 예. 뭐 무슨 땡땡 마켓에 막 올리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사잖아요. 네. 나한테 불필요한 예. 쓰레기로 버릴 판인데 올리면 단돈 네. 몇 푼이라도 사가잖아요. 네. 이걸 누가 사가네? 그럼 놀라고 그래서 요즘에 제 주변에 보면 이 중고 마켓에 올리는 게 굉장히 재미를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팔리는 것에 놀라서.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10년을 몰았던 자동차를 중고로 파니까 야 이거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비싼 중형차인데 예. 네. 이게 한 5, 600만 원엔 팔리네? 그러면 그 돈을 건지잖아요. 네. 근데 10년 동안 이 차를 운전했던 나는 이 차와 어떤 경험을 갖고 있을까요? 많은 10년 경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찍었던 길들, 도시들, 달렸던 주행거리는 뭐 몇십만 킬로미터 이렇게 끝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식구들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바다도 갔을 것이고 네. 어디 뭐 관광지도 갔을 것이고 또 무슨 행사도 갔을 것이고
길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내가 당혹한 경험도 했을 것이고 네. 5만 가지 경험이 이 차에 묻어 있는데 차 가격은 500만 원 받았는데 나의 경험은 휘발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휘발돼서는 안 된다. 음. 그것을 기록했다면 음. 예를 들면 제가 판 뭐 4896과 함께 했던 10년 음. 이것은 경험인데 이걸 패키징만 잘하고 음.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누군가 산다. 근데 정말 살까? 음. 근데 보면 사는 거예요. 요즘에 대표적인 건 이제 유튜브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돈 내고 자, 내 경험을 사실 뿐 그럼 안 팔리겠지만 내가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런 이 추억담, 여행담 얘기하면 누군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들어주면 그게 트래픽이라고 부르고 그게 트래픽이 높아지면 광고도 붙고 그럼 구글에서 수익도 나눠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책의 한 절에 연애 경험도 돈이 되나요? 돈이 되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5만 가지 경험들이 사실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연애 사업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짝을 만날 것이냐, 어떻게 연애를 했을 때 나의 상대가 좋아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를 좋아하는 이런 얘기는 예능에서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짝짓기 프로그램, 예나 지금이나. 그다음에 연애담에 대한 이야기는 연예인들이 털어놓는 경험 중에서 가장 핫한 경험에 속해요. 네. 선을 넘으면 이건 또 이슈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시죠. 네, 그럼요. 지금 얘기하시면. 아 근데 진짜 네. 그 작가님의 말이 너무 와닿는 게 그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집 가구 사진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 맞아요. 집 꾸미기. 맞아요. 근데 이게 남의 집인데도 너무 예쁘니까 매일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 사람은 그걸로 광고가 들어와요. 맨날 그냥 테이블이랑 소파랑 이런 그냥 배경 사진만 찍는데 거기 안에 뭐 LG 삼성 이런 데서 네네네. PPL 광고가 들어오고 팔로워 수가 늘고 그러니까 내가 가구에 관심이 많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잘 말씀대로 패키징하니까 이게 진짜 팔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타, 네. 유명한 연예인을 비롯해서 셀럽들은 그냥 다 팔로우 많이 하고 몇십만 명, 심지어 몇백만 명,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몇몇 출연자들이 난리 났죠. 전혀 이름 없는 무명의 배우였다가 네. 트래픽이 세계적으로 폭증하잖아요. 세계 1위를 했으니까. 네. 그런 놀라움도 있지만 대부분 잘 보면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의 경험, 일상 경험을 쭉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네. 포스팅을 해서 트래픽을 많이 쌓아온 분들은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지? 하고 분류해 보면 뭐 네. 먹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SNS는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아니 삼시세끼 먹고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거 먹는데 네. 남이 뭘 먹는지 별 관심 없는데 그걸 또 보면 네. 내가 아는 이 사람 여기 갔네. 음.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네.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식사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도 남이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야 겨울에 이 평양냉면 맛있겠다. 시원하고 땡기겠다. 음. 나도 저 집 가봐야지. 네. 그리고 우리가 옷은 하루 종일 입고 다니고 헐벗고 다니지도 않는데 남이 뭐 옷 샀다. 그럼 또 그거 들여다보고. 아까 말씀드린 가구 샀다. 들여다보고. 어디 여행 갔다 그럼 들여다보고. 근데 제 책 안에 보면 그 대목이 있는데 이 경험을 상품화하는 것은 여행하고 비슷해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그걸 가지고 다녀와서 무용담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친구들에게. 그럼 그게 이야기거리로 다른 사람들이 귀를 좀 쫑긋하게 하는 대목이 되는데 우리가 SNS에 요즘 올리는 것처럼 매 순간 행복한 것처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고 내가 만족하는 걸로 끝나면 우리 경험이 너무 좀 얇아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깊은 경험을 끄집어내길 원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요. 제 경험도 얘기해드리고 저는 30대 중반에 벤처회사 만들어서 제 개인 자산이 한 200억까지 가봤습니다. 청년 부자가 될 뻔했습니다. 우와. 제 돈의 기록으로 최고 성취 경험인데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성취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과 한 4년 후에 저는 마이너스 10억 부채를 끌어안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신불자 생활을 8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악전고투를 했는데 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어두웠던 실패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 성취의 경험, 실패의 경험, 남에게 도움받았던 따뜻했던 경험, 예. 내가 너무 추웠던 경험, 이게 물리적인 추위든 심리적인 추위든 그 얘기를 쭉 쓰다 보면
SNS에 올리는 일상의 그냥 소소한 행복 같은 즐거움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SNS는 우리가 이런 건 잘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그쵸, 최근에도 그쵸. 어떤 친구가 난 SNS 보면 너무 화가 나.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야, 네 SNS 보면 네가 제일 행복해 보여. 그랬더니 힘든 얘기는 못하지 뭐. 행복 이러는 거예요. 강박증에 다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 SNS는. 그러니까 이제 SNS는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의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고 그쵸. 날 잘 살고 있다. 네. 나 이 정도 버티고 있다. 허세 부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좀 이제 묵어 있는 네. 여러 가지 경험을 묵히면 된장이 될지 와인이 될지 우린 모르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청년 시절에 팝송만 들었어요. 가요는 좀 천박한 거야. 너무나. 그리고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얕았거든요. 네. 우리의 대중문화가. 네. 근데 지금 제가 늙으니까 우리 대중문화가 한 50년 쌓이면서 제가 젊을 때 멋있는 형들이야 그랬던 세시봉 이게 레트로가 되잖아요. 네. 요즘 이문세 LP 레코드 들으면 다 눈물 흘려요. 아. 유재하, 김광석 이걸 턴테이블로 들으면 그 지글지글하는 판 긁는 소리와 네. 함께 혼자 웃으시는데 지금. 그 저희 집에 있었던 레코드 판이 네. 몇십만 원이 나간대요. BTS가 이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레트로가 이게 먼지가 좀 쌓이고 네. 빛바랜 것들이 재조명되니까 가치가 있는 게 되더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 내 삶에도 레트로가 있는 전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의 말씀 얘기를 작가님은 들어보니까 평론가님이야. 아니 오늘은 작가님으로 오늘은 나오셨잖아요. 뭐 그죠? 좋아요. 네. 너무나 많은 그 경험을 하실 때는 굉장히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까도 그 국회에서 일하셨을 때도 이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으면 쓰레기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시고 네네. 이런 사실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작가님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이 경험은 누구나 해요. 지금 네. 우리 홍 진행자님을 역으로 네. 제가 이제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로 만나서 네. 똑같은 얘기를 압박을 하면 굉장히 아주 다채로운 경험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와인 한 잔 놓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네. 삶의 5만 가지 경험이 얘기 나오고 네. 사실은 내가 결혼 전에 상당히 화려한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끌어낼 수 있죠. 어머나, 네. 그럼 이제 이 나오네, 나와. 책이 몇 권 되겠죠. 안타깝지만 네.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런 경험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네. 있지만 네. 평이하게 살아온 분이 있고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살아온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의지력, 뭐 결단력 이거 없어요. 네. 굉장히 사람이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네. 호기심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 호기심이 이긴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기심이 뭐 고양이를 죽인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 반대인 게 네.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게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있는데 네. 호기심은 동등해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 호기심을 죽이게 되는 순간. 통제적 환경, 그게 가정 환경이라든가 네. 교육 환경이라든가 너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마. 네. 너 힘들어져. 위험해져. 아. 저런 거 하지 마. 큰일 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 이건 안전을 위해서 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네. 불량식품 먹지 마. 배탈 나. 이런 교육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을 피하게 하는 교육은 좋지만 예를 들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다 꺾어버리는 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야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좀 다칠 수는 있어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았는데 네. 호기심을 강하게 제어하는 주변 환경이 없었어요. 저희 그때 부모는, 결혼 안 하셨었나요? 결혼을 일찍 하긴 했지만 네. 결혼을 했는데 네. 이 사업이 망하고는 네.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집에 막 이제 빨간 딱지가 붙는다 그러죠. 네. 집달리 분들이 와서 압류를 빡빡빡 하는데 애들 그런 경험 엄마가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어린아이 둘이 있으니까 애기까지 있었다고요? 애들 엄마한테 자 우리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네. 버텨라. 네. 내가 이 상황 극복할지 아닐지는 부딪혀 보면서 연락할게. 예. 그때 이제 이혼도 경험을 했죠. 그러셨구나. 원래 이제 경제적으로 이 기반이 붕괴되면요. 네.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네. 때문에 이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하나는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항해하고 비슷해요. 저는 조각배를 타고 그냥 저 항구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태풍이 와. 그럼 뭐 일단 파도 따라서
죽지 않으려고 이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면서 흘러가는 거죠. 네. 표류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이 넉넉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태풍을 지금 겪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또 새로운 점들이 있을까 경험적 차원에서 관찰을 해보면 저희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참 다종다양한 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변수들이 많더라.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그걸 여러분이 한번 원치 않지만 겪잖아요. 불행을. 그렇죠. 그 불행을 한번 그 시기가 지나간 후에 아우 지겨워.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어. 다 잊어버리시지 말고 저희 부모님들이 또 보리밥이야. 보릿고개 생각나게 가난했던 시절 또 수제비야.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제비를 언제부터 드셨나요? 왜 드셨나요? 그때 수제비와 지금 수제비의 맛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 이제 이북에서 월남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걸 들으면 아 50년 전에는 저런 삶이 있었구나. 30년 전에 저런 삶이 있었구나. 부모님한테 들으면 아버지는 유교에서 20살에 소위계급장 달고 고지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고지전. 근데 저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 얘기 다 들었어요. 6.25만 되면 글짓기 써오라고 하는데 집에 산직인이 있으니까 아버지 전쟁 때 어땠어요? 그럼 뭐 인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근데 아버지 마음은 짠했던 거야. 이 평양에 살다가 월남한 분인데 네. 이 전쟁터에서 잡았는데 자기보다 어린 인민군 병사들이 머리 빡빡 깎고 있는데 다 고향 후배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서의 어떤 살아있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짠한 마음 이런 것도 어릴 때 듣고 그게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 뭐 태백산맥으로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험들이.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니까는 이 그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의 경험이 네. 어떻게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뒀으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연애든 뭐 학업이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게 당신이 가장 성취한 경험을 하나만 꼽아 보세요. 네. 그게 이제 뭐 대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혹은 재수도 하고 12년 플러스 알파 입시에 올인하는 체제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는 성적이 오를 때, 나의 등수가 오를 때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성취했던 경험을 계속 떠올려야 돼. 성공했던 경험은 계속 복기를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네. 실패했던 경험을 자꾸 잊으려고 밀어내지 마. 그걸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당신이 잘못을 했고 어떤 환경에서 잘못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수렁으로 빠진 건지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반복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도 기록하고 분석해보고 실패도 기록하고 분석해보고 여기 보면 그저 그런 경험이 훨씬 많아요. 우리 삶에는. 그저 그런 경험도 우리 뇌 속에는 저장 공간이 많으니까 아 그래요? 털어버리지 말고 네. 그저 그런 경험들은 그냥 일기장 쌓아놓듯이 보관해둬라. 그럼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걸 열어보면 된장이든 와인이든 그게 또 뭐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발효가 되고 숙성이 돼서 네. 제가 이렇게 경험은 보면은 재밌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저도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나이니까 제가 한 살도 많지 않습니까? 아유 형님이시죠. 보네요. 형님이시죠. 네네. 많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용퇴해야 사실 되는 86세대. 저는 사실 직장을 뭐 하나밖에 여기 KBS 한 군데밖에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뭐 12가지고 현장을 이런 건 엄청나게 없지만은 다니셨잖아요. 현장. 중간에 제가 사실 한번 위기가 있었거든요. 위기라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필 꽂고 다니는 게 제가 가구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공소에서 맨날 이제 나무 이 회사 끝나면 바로 맨날 목공소 와서 뭐 나무 만지고 막 가구 만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은 못 해본 그 어떤 그 경험 그 가구 만드는 그런 네, 경험들이 나만의 막 노하우 같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뭐 옛날에 너 해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랬어. 네. 기자들 이거 그만 때려치고 이 길이 내가 원래 갈 길이 아닌 것 같더라. 저 길이 내가 갈 길이었네. 저 길로 가면 훨씬 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때려친다고 그랬거든요. 기자 이제 그만한다고. 네. 뭐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우리 아버지랑 뭐 미친놈 이거 그렇죠. 정신 나갔다고 막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경험을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 나무를 만지면서
그 경험했던 그 일들은 정말 나만 해봤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있더라고 막. 만약에 그때 내가 KBS를 그만두고 목수로 그냥 그때 네네. 나갔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사실 가끔마다 생각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아마 밥 쫄쫄 굶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고 더 아닐 행복할 수도 네.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네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퇴직하고 또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기회는 아직도 사라지진 않았고 네. 유예됐을 뿐이다. 예. 그리고 기자로 지금 또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사본부 와서 들려주시는 얘기를 들으면 네. 경륜과 취재 식견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끔 좀 분통을 터뜨리세요. 어. 아니 기자들이 왜 이런 걸 취재 안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면 저는 홍 기자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다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또 취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셔야 되는 생애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목수로 나가셨으면 네. 이게 가구 디자이너든 KBS 전직 KBS 기자 출신의 가구 디자이너, 타이틀도 좋네.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니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성도 좋아 또 홍목소 딱 맞잖아. 홍 반장처럼 네. 지방 소도시에서 네. 홍 반장 역할하고 계셨을 네.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내 경험을 지금 말씀하신 그게 성공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경험도 있을 네. 수 있어요. 그저 그런 경험도 있을 누구나 수 다 실패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실패했든 성공한 경험이든 이걸 우리가 경제쇼니까 이걸 돈으로 만드는 방법, 네네. 노하우 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네. 200억까지도 갔다가 마이너스 10억까지도 네네. 가셨으니까 그 노하우나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제가 벤처 회사를 할 때 이야기였던 거고 예, 벤처 회사에서는 주로 그때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요. 예, IT 초기니까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정부의 기관 부처들도 만들고 그걸 저희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일반 홈페이지는 요즘엔 그냥 개인도 하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 기능이에요. 스킬인데 코딩 교육 초등 때부터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그때 구축했던 것들은 조금 고난이도, 그러니까 서비스가 들어가는. 예. 그때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이 되고 금융 서비스들이 다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국회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하는 일을 했던 게 벤처 창업에서 큰 도움이 됐고 그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과 정부, 공공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개척자들이 이제 역할을 막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건 나의 관심은 컨텐츠야. 컨텐츠라는 게 내용물인 거고 우리말로 하면. 그럼 제가 만들었던 건 미디어거든요. 미디어는 우리가 지금 이 방송도 미디어라고 하지만 네. 미디어는 그릇인 거예요. 뭘 담을지. 컨텐츠를 담는 재료. 그릇이 미디어예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의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 텍스트. 음.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네. 문자로 기록하면은 텍스트 문자라고 하는 거고 이미지 그림이잖아요. 그럼 옛날에 원시 시대 문자가 없을 때는 그림으로라도 뭐 사냥하는 장면들을 동굴에 남겼던 거고. 그래서 인간은 경험을 기록해야 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고. 예. 근데 미디어가 내 글로 쓸까? 그림으로 그릴까? 혹은 사진으로 남길까? 요즘은 뭐 폰 사진으로 자기 일상 기록. 심지어는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내 폰 안에 다 있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걸로 뭐 우리 아이 전시회를 해도 하고도 남을 컨텐츠를 우리는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열어보지 않아 대체로. 그렇죠. 우연히 열어보면 야 이런 때가 다 있었네 뭐 이러지만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10년 네. 전 사진 막 꺼내주지 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10년 전 오늘 3년 네. 전 오늘 저는 그걸 거의 매일 들여다보는데 아, 그러면 잊고 있었는데 그때는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의 시각으로 지금의 사회 환경에서 다시 조망을 해보니까 네. 이거 재밌네. 이거 한번 내가 다시 가보고 싶네. 다시 누려보고 싶네. 다시 경험해보고 싶네. 또는 이때 이 사람은 지금은 어디서 뭐 할까? 또 서치도 해보고 혹은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연락해서 잘 지내냐? 예. 하고 다시 어떤 그때 내게 중요했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멀어진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험은 기록이 돼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록.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알게 사진이든 모르게 뭐 미디어든 텍스트든. 글이든 일기던 네.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기를 늘 이제 써서 그 기록을 쌓아놓는데 저는 이 일기는 쓰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예. 스케줄 수첩에 예. 일주일에 한 50개 가까운 방송 스케줄을 비롯해서 예. 매일 스케줄이 이제 그 날짜에 스케줄러에 빼곡하게 써 있잖아요. 네.
폰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물에 한번 젖어서 날아간 다음에 낭패를 봤어요. 네. 원시적이지만 종이 기록을 좀 남기자. 종이 기록에는 그날그날의 이제 약속만 정해져 있는데 수첩을 열어놓고 저의 SNS나 혹은 사진 앨범을 키면 사진 앨범이 시간대로 나오거든요. 내가 요 일을 할 때 뭘 했는지, 대체로 어떤 영화를 봤다, 어떤 공연을 봤다, 누구와 뭐 저녁을 먹었다, 누구와 와인을 먹었다, 이런 기록인데 매칭해 보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이슈가 중요했는지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분들은 이걸 떠오르면 뭐가 기록해놔야 좋은 돼요. 거죠? 떠오르면 지금하고 연속선을 찾아야 돼요. 그때 뭐 하기로 했는데 이때 왜 안 했더라? 그거를 왜 네. 찾는 거죠? 연속성을? 그 연속성을 찾아야 네. 내가 그때 결심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집요하네. 해보기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한테 설득이 안 돼요. 일기에 쓸 만한 자, 아직 니즈를 여기서 못 느껴가지고. 집요해. 자, 기록을 남겼어요. 물면 놓지 이유를 마라. 모르고 기록을 남겼어요. 네. 그 기록을 나중에 왜 봐야 되냐면 그때는 경험을 막 했을 때라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겪었던 경험 기록이 예. 객관화돼요. 네. 그때는 예를 들면 실패한 직후야. 그럼 그걸 보고 싶겠냐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그때부터 복구가 됐어요. 네. 인간관계하고 똑같았는데 너무 미운 친구가 생겼어. 친했는데 그 친구가 틀어졌어.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근데 그 친구를 자꾸 들여다보래. 그럼 화만 더 나죠. 감정적으로. 네. 근데 10년 지나서 그 친구를 떠올려 보면 그 친구는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용서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때 현명하게 대처한 건 아니구나. 그 친구를 그냥 맹목적으로 미워하기만 했구나. 지금 돌이켜 보니 그 친구가 좀 이해도 된다. 내 돈 뭐 200만 원 띄어먹고 간 친구가 있는데 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매칭해서 그때 그런 해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새로운 지혜, 새로운 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반추하는 이유는 성찰이 목적인데 성찰. 그때는 못 봤던 더 성숙한 해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근데 그 친구와는 이미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새로운 화해를 시도해보는 게 의미가 없어. 그게 더 뜬금없어. 예. 그럼 그건 끝이지만 새로운 다른 관계, 지금 내 주변 관계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다혈질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많이 좀 성숙해졌다. 차분해졌다. 그럼 이 경험이 내가 성장하는 경험이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 네.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고 나의 훈련과 노력이 들어가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록이 쭉 남아 있으면 타인에게 이 책에 나오는 한 줄은 나에게 직접 경험은 타인에게 전달됐을 때 간접 경험이 된다. 그러면 간접 경험을 우리가 왜 하냐면 영화 보고 또는 소설 보고 예. 책 보고 이런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왜 지식으로 습득을 하냐면 내가 직접 겪기엔 너무 위험해. 분노의 질주에서 200km로 위험해. 내가 차를 몰면 죽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야 차를 저런 속도감으로 몰면 저런 느낌일까? 우리 스릴을 느끼잖아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간접 경험은 우리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마치 유사 경험을 한 것처럼 저럴 때는 내가 저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런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스카이다이빙을 너무 해보고 싶다. 낙하산 메고 한번 비행기에서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제 실제로 해보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잖아요. 네. 그 대리 경험을 하는 게 이제 번지 점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뭐 고공 3만 피트에서 뛰어내리는 건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특전사령부를 찾아갔어요. 거기 윈드 터널이라고 네. 이렇게 낙하산 훈련 체험하는 실험 밑에서 세트가 바람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바람이 밑에서 막 그 올라오는데 놀이공원 같은 데도 요즘 있는데. 균형 잡고. 예. 네. 그걸 한번 체험해 보니까 네, 안 이거 되겠습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다. 죽기 전에 한번 시도해 봐야지.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날 때 취미 생활로 해야지. 그럼 아까 얘기 드렸지만 스카이다이빙을 먼저 해볼까? 바다에 들어가는 프리다이빙을 먼저 해볼까? 이런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간접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찾냐면 인터넷에서 그 분야의 선수인 사람의 기록을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고 해보니까 뭐가 좋고 제가 너무 에베레스트를 한번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산악인의 책을 사서 읽고 산에 간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왜 산에 가는가? 산이 거기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선문답을 읽으면서 간접 체험을 해보는 거죠. 오늘 수제비부터 고지전까지 에베레스트까지 지금 아니 조문고진입니다. 그래서 홍 기자님을 여기서 딱 아까 얘기 듣고 저 몰랐던 얘기를 이제 딱 접수한 거예요. 아 내가 나무를 가지고 예. 공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네. 이분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경험을 들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TV를 보다가 그 영화배우 최민수 씨 예. 그분도 이렇게 멋있게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저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건가 보는데 산장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가죽 공예를 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가죽 피혁으로 뭔가 이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최민수 씨가 네, 영화배우 그분.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진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연출? 진짜 취미생이에요. 아티스트로. 우와. 그래서 그 이제 이 그 아내분이 요새는 더 유명하잖아요. 방송 많이 나오시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별거하다시피. 근데 그 최윤수 씨가 이제 사고를 몇 번 치고 예. 주로 이제 최민수. 자숙한다고 네네네. 자숙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계실 때 네. 그럼 궁금한 거예요. 가죽 공예 재밌겠다. 예. 가죽으로 이제 뭐 내가 패션 소품들도 만들고 그리고 또 목공 재밌겠다. 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속 공예 재밌겠다. 용접 막 해서 만들고. 근데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보기 전에 나와 만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경험자들의 기록은 많이 필요하고 그게 꼭 그 분야의 뭐 최고봉. 저는 입문자니까 아직은 no experience인데 네. 경력이 없는데 그 일을 해보려면 저보다 조금 더 나가본 앞선 선배들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 경험을 계속 패키징을 해야 돼요. 여러 분야에. 그게 주업, 부업, 요즘에 엔잡러라는 말도 유행인데 그렇죠. 원잡,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프랑스 대통령이 했던 퐁피두 씨의 말이 예. 너무 전 좋아서 이 책에 담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중산층은 뭐가 중산층이냐?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직원들이 한 20년 전에 앙케이트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가족들과 해외여행 할 수 있고 예. 매달 골프 치러 나가고 내가 직장이 갑자기 이제 해직이 되더라도 한 2, 3년 먹고 살 자산은 있어야 한다. 그게 중산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산층이 그럼 얼마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뭐 10억만 있어도 중산층이다. 10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다. 해서 한 20억에서 30억 평균 자산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산층은 주로 자산으로 짰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은 중산층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특별 요리 하나쯤 내가 요리해서 대접할 수 있고 그게 중산층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체류해본 경험이 있으며 두세 개 정도의 외국어는 구사하고 악기도 한두 개 정도는 다뤄야 한다. 이게 프랑스의 문화적 중산층의 개념이면 너무 다르고. 저는 우리가 자산 부자가 아니라 경험 부자로 접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가치들이 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함께해 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